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인데 출근 준비하시면서 계좌부터 걱정돼 영상을 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장이 쉬었다고 마음까지 편했던 건 아니죠. 주식창은 닫혀 있었는데 미국장은 움직였고 반도체 뉴스는 계속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가 문을 열자마자 어느 방향으로 튈지 생각하느라 오히려 더 답답하셨을 겁니다.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아래로 처지기보다는 일단 위쪽을 한번 두드려 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상승을 마치느냐가 아니에요. 강하게 출발했을 때 그 힘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지, 예상과 다르게 밀렸을 때는 무엇부터 멈출지, 그리고 어렵게 나온 수익을 어떻게 내 계좌에 남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처럼 첫 움직임이 빠를 때 내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대응 순서를 잡는데 도움될 내용도 준비해뒀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자, 주식은 방향만 맞추면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 계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맞춰도 시초가부터 급하게 따라붙었다가 첫 눌림을 못 견디면 손실로 끝날 수 있고요. 장 초반에 조금 밀릴 거라고 생각했더라도 매수세가 다시 붙는 자리를 보고 들어가면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보고 같은 날 매매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이유예요. 주가 방향은 시장이 정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고 어디서 기다리며 언제 비중을 줄일지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내일 주가를 맞췄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면 목적이 슬쩍 바뀌어요.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며 놓칠까봐 따라가고 조금 밀리면 내가 틀렸다는 생각에 겁부터 납니다. 처음 세웠던 기준은 사라지고 그때그때 보이는 색깔에 마음이 끌려다니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런 실수가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쉬는 동안 쌓인 해외 반도체 흐름과 환율, 선물의 움직임이 개장과 동시에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평소 하루치 재료가 들어오는 장과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매수 주문이 먼저 몰리면 예상보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고 휴장 사이 부담이 커졌다면 기다리던 매도 물량이 시초가에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가격만 보고 하루 방향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문을 여는 힘과 그 가격을 지켜내는 힘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제가 위쪽을 먼저 두드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휴 뒤 첫 거래일에는 투자자들이 쉬는 동안 확인한 재료를 가장 먼저 대형주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코스피 방향을 잡는 종목이라 시장 분위기가 살아있으면 단기 자금이 먼저 붙기 쉬워요. 여기에 반도체를 다시 보려는 돈이 들어온다면 작은 종목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신호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한번 위로 힘을 쓰려는 장면 자체는 충분히 열어둘만 합니다. 그렇다고 시초가가 높게 잡히는 순간 바로 매수 버튼부터 누르시면 안 됩니다. 강한 시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새로운 돈이 들어와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승이 있고 장이 쉬는 동안 쌓였던 주문만 한꺼번에 체결되면서 잠깐 튀는 상승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빨간불입니다. 첫 번째는 눌려도 다시 매수가 붙습니다. 두 번째는 초반 주문이 끝나는 순간 위에서부터 빠르게 밀리고요. 우리가 구분해야 할 건 상승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가격을 계속 사주고 있느냐예요. 시작하고 처음 15분, 길게는 30분을 유심히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가 높게 출발한 뒤 첫 매물이 나왔는데도 시초가 근처를 지켜주는지 보세요. 한번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두드릴 때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주가만 다시 올라오고 거래가 줄어들면 따라오는 매수세가 약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눌림에서 거래가 잠잠해졌다가 재상승할 때 거래가 커진다면 팔 사람보다 새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외국인 수급도 숫자 하나만 보면 헷갈립니다.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삼성전자까지 계속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리려고 선물만 사고 현물 삼성전자는 정리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장은 겉으로 코스피가 강해 보여도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같은 방향으로 사는 장면입니다. 두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프로그램까지 매수 쪽에 남아 있어야 첫 상승을 조금 더 믿고 기다릴 근거가 생깁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장중 방향이 바뀌는지도 봐야 합니다. 아침에 매수가 크게 찍혔다고 안심했는데 점심을 지나며 매도로 돌아서는 날이 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오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리면 단기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오후까지 남고 눌릴 때마다 저점이 조금씩 높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시초가만 띄운 장이 아니라 종가까지 주가를 끌고 가려는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변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SK하이닉스, 장비주, 기판주가
전부 힘을 못 쓰면 지수 방어 성격이 강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매수가 반도체 안쪽으로 퍼진다면 시장이 업종 전체를 다시 보는 겁니다.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뒤이어 장비와 후공정까지 거래대금이 붙는 장이 훨씬 오래갑니다. 한 종목의 빨간불보다 돈이 옆 종목으로 번지는지를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가 나왔을 때 보유자분들의 대응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아래에서 여유가 있는 분은 첫 양봉 하나에 서둘러 전부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유지되고 첫 눌림의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부 수익을 지키면서 흐름을 더 볼 수 있어요. 다만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가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욕심을 조금 덜어내야 합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다는 사실보다 그 플러스를 만들어준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은 마음이 더 복잡하실 겁니다. 며칠 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 이번에는 정말 본전까지 갈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긴 고생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내 매수가에 가까워질수록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주문이 몰리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 구간을 거래대금과 외국인 매수로 받아내는지 보지 않고 희망만으로 기다리면 눈앞까지 왔던 주가가 다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휴 뒤 첫날은 높은 시초가만큼 낮은 시초가도 과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 밀린 뒤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바뀌는지,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지 보세요. 지수는 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멈춰서는 장면이 나온다면 오히려 아래에서 받는 돈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하게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던질 게 아니라 약세를 만든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해도 시장은 제 예상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고 들어갔다가 물렸다는 분들도 계셨고 손실을 봤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는 동안 두세 시간의 차이가 생기고 그 사이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버티던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에는 발동했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내 대응을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혼자 그 변화를 계속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알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가격을 쫓기보다 첫 눌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보고 그 자리를 다시 지킬 때 기다리는 쪽이 낫습니다. 이미 보유한 분은 수익을 급하게 끝내지 않되 오전 고점에서 거래가 식는지 확인하고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시초가보다 비싸게 사는 용기보다 첫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매수할 자리를 잘못 잡으면 좋은 흐름을 손실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강하게 시작했는데 시초가를 지키지 못한다면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돌아서는데 주가만 잠깐 반등한다면 추가 매수는 멈추세요. 특히 오전 저점을 다시 깨는 순간에는 오늘 상승할 거라는 처음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측이 틀린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틀린 흐름을 확인하고도 비중을 계속 늘려 손실을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은 얼마든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대응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합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할수록 실수가 나와요. 위로 갈 듯 하다가 밀리고 아래로 빠질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면 짧은 움직임마다 사고 팔고 싶어집니다. 그럴수록 오전 범위의 위와 아래를 정해두고 어느 쪽을 거래대금과 함께 벗어나는지 기다리세요. 방향이 없는 구간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매매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나올 때까지 손을 쉬게 하는 겁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잘 사신 분들도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수는 잘했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수익을 놓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렸는데 오후에 힘이 빠지고 다음 날에는 다시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수익을 지키려던 사람이 본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매도는 최고점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수급이 빠지고 지켜야 할 자리가 무너질 때 일부라도 내 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은 오늘 빨간불이 크게 들어와도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금이 있다는 건 아직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시초가에 전부 들어가 선택권을 없애기보다 첫눌림, 재돌파, 오후 수급까지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오늘 안 사도 괜찮아요. 기회를 놓친 것과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참은 건 전혀 다릅니다. 내일도 시장은 열리고 좋은 흐름은 한 번의 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분들은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조금만 흔들려도 계좌 전체 변동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강한 출발 뒤 첫 지지가 무너지는데도 반등만 기다리며 버티면 대응할 현금과 마음의 여유가 함께 사라집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계좌가 다음 기회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빠지고 오전 저점까지 깨진다면
물타기보다 신용과 과한 비중부터 살피는 게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장중 상승폭이 크게 찍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올라온 가격을 쉽게 내주지 않고 눌릴 때 거래가 줄었다가 다시 오를 때 거래가 붙는 모습이에요. 외국인이 잠깐 선물만 사는 게 아니라 현물까지 들고 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다면 오늘 움직임은 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장중 고점만 화려하고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하루의 빨간불과 별개로 경계해야 합니다. 장중 최고가보다 마지막까지 누가 남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좋은 회사라는 판단과 오늘 내 계좌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반도체 전망을 믿더라도 내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작은 흔들림을 견디기 어렵고요. 회사를 좋게 보더라도 외국인이 빠지고 중요 구간이 무너지는 날에는 추가 매수를 늦출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한 뉴스가 보여도 실제 매도가 멈추고 돈이 들어오면 감정에 쫓겨 던지지 않아야 하죠. 기업은 길게 보고 대응은 지금 계좌에 맞춰 따로 정하는 겁니다. 수익은 한번 크게 맞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틀렸을 때 작게 끝내고 맞았을 때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며 애매할 때 현금을 지키는 선택이 쌓여 계좌를 바꿉니다. 매일 상승과 하락을 전부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기다릴 조건과 멈출 조건을 미리 정해두면 한 번의 오판이 계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누가 더 자신 있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달라진 시장에 누가 더 빠르게 행동을 맞췄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같이 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 숫자를 봐도 이게 잠깐 들어온 건지 하루 종일 남을 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수익을 더 가져갈지 줄일지 고민되고 마이너스가 커지면 기다릴지 멈출지 마음부터 급해집니다. 하루 종일 주식창을 펴둘 수 없는 분이라면 더 어렵죠. 이런 분들은 혼자 모든 숫자를 뒤늦게 맞춰보려고 하기보다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매수와 매도를 재촉하는 알림이 아니에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이 장중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는지, 삼성전자가 기다려볼 구간을 지키는지, 아니면 대응을 다시 세워야 할 자리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 쪽으로 퍼지는 흐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함께 볼 수 있고요. 종목 이름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다릴 때인지, 추격을 멈출 때인지,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할 때인지 구분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물려있다면 어느 신호까지 기다려볼지, 수익 중이라면 어떤 변화부터 욕심을 줄일지, 현금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한 뒤 나눠 들어갈지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처럼 신청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면 현재 대응표와 관련 자료,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알림이 내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올라온 뒤 수급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설명만 붙잡고 있는 일, 수익이 났는데 매수세가 빠진 걸 놓쳐 다시 본전으로 돌아가는 일, 처음 세운 생각이 틀렸는데도 물타기만 반복하는 일은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장이 강하게 열리면 그 힘을 조금 더 가져갈 조건을 보시고요. 약하게 열리면 매도가 멈추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상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예상이 어긋난 다음의 행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묶어볼게요. 저는 18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 위쪽을 먼저 두드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연휴 동안 쌓인 해외 흐름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시장이 방향을 잡을 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주문이 먼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높게 출발하는 것만으로 상승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첫 눌림에서 시초가를 지키는지,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함께 사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지 확인해야 오늘의 빨간불을 믿고 기다릴 근거가 생깁니다. 강하게 시작한 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빠지고 오전 저점까지 무너지면 추가 매수부터 멈추세요.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매도가 줄고 저점을 지키며 수급이 돌아오면 겁에 쫓겨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수익 중인 분은 최고점을 맞추려고 버티기보다 수익을 만든 돈이 빠지는 순간을 보시고요. 물려 계신 분은 본전이라는 숫자만 기다리지 말고 그 앞에 매물을 시장이 실제로 받아내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금이 있는 분은 첫 움직임을 놓쳤다고 서두르지 말고 다시 확인할 자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일을 한치도 틀리지 않고 마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르면 왜 오르는지 확인하고 힘이 남아있으면 기다리고 그 힘이 사라지면 내 수익과 비중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에요. 결국 주식은 내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알고 있느냐보다
달라진 순간에 내 계좌로 무엇을 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오늘 장이 여러분이 기다려온 반등의 시작이 된다면 그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시고요. 혹시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오더라도 당황해서 끌려가지 마세요. 방향은 시장이 바꿀 수 있어도 내 대응까지 시장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먼저 세우고 차분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